79번 보시면 이거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야. 진짜 있는 문제란 말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우리나라 2022년도야, 얘들아. 2022년도에 GDP가 있어요. 자, GDP가 뭔지 배웠죠? 국내 총생산입니다. 와, 진짜. 와, 알고 있었어요? 연냈음 아,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GDP가요 뭔지 몰라요. A라고 합시다. 알겠니? 자, 이 GDP가 A만큼이 있는데, 자, 이 GDP의 4.9%가 교육 예산이래요. 자, 교육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육 예산은 이 GDP의 4.9%, 그러니까 100분의 4.9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니? 이게 2022년도 이야기입니다. 알겠니? 내 말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 5년이 지나면 2027년이 될 건데 2027년의 GDP는 2022년부터 매년 몇 %씩? 3%씩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3%씩 몇 번 증가해요? 5번. 5년이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027년에는 2022년의 GDP에 1 플러스 100분의 3%가 5번 증가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조금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1.03의 5제곱 A예요. 맞습니까? 네. 맞니 얘들아? 조금 정리하기 좀 복잡한 친구들은 뭐 천천히 정리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2027년도의 교육 예산이, 자, 여기서 이제 말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라고 했냐면 2027년의 GDP의 몇 퍼센트? 6%라고 돼 있죠.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2027년 GDP의 6%. 오케이? 그리고 2022년 교육 예산을 X% 증가시켜. 둘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027년 GDP의 6%가 교육 예산인데 이 교육 예산이 2022년 교육 예산을 매년 X% 증가시킨 값이랑 같아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2027년의 교육 예산은 GDP 1.03 5제곱 A 곱하기 100분의 6이 될 거라고요. 6%. 맞아요? 네. GDP의 6%. 그리고 2022년도 교육 예산을 1 플러스 100분의 X% 5년 동안 증가시킨 거랑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식이 좀 지저분하죠? 자, 지저분하니까 우리 약분이라고 하는 걸 좀 이용해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A, 스, 약분 됐어요. 맞아요, 얘들아? 자, 양변에 100을 곱하면 스, 분모가 사라져요. 맞니, 얘들아? 네. 자, 그럼 좌변은 6 곱하기 1.03의 5제곱이고요. 맞습니까? 우변은 뭐예요? 4.9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의 5제곱이다 이거야. 이 좌변과 우변을 정리하면 이렇게만 남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음? 괜찮아 얘들아? 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다 지울 거야. 다 지울 거야. 다 지울 거야. 협박하는 거야. 진짜 지운다. 다 지운다. 대답을 안 하네. 지워봐라. 좋아요. 지워? 네. 좋아.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해보자. 니들 여기서 뭐 찾는 거야? X 찾는 거죠. X%. 그러니까 X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존나 오래 걸리겠지만 찾을 수 있어. 뭔데? 니들이 1.03을 5제곱 하면 돼. 맞지? 하면 돼. 뭐 이거 5제곱해서 뭐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힘들고 거친 길이라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뭐를 이용하자고요? 로그. 그 중에 상용 로그를 이용하자는 거야. 자,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술 취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상용 로그를 취한다. 얘네 둘 앞에다가 로그를 달아도 똑같아야 돼. 맞아요? 자, 왼쪽에다 상용 로그를 달면 로그, 오른쪽에 상용 로그를 달면 로그 하고 같다야. 맞니 얘들아? 네. 자, 하나씩 정리합시다.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로그 6 더하기 로그 1.03의 5제곱 자, 우변도 로그 4.9 더하기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x의 5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자, 하나씩 요 새끼 나와. 오. 요 새끼도 나와. 오. 맞아요? 맞아? 자, 지금부터 값을 하나씩 찾을 거야. 뭐라고 돼 있냐? 로그 6은 0.7782 더하기 로그 1.03은 뭐예요? 0.0128인데 얘들아 요 앞에 5가 곱해져 있어요. 맞아요? 자, 로그 4.9는 0.6902 더하기 5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x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소수 계산을 해야 돼. 자, 요거 왼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여기가 는 이렇게 바뀌죠? 맞아요? 맞아? 네. 자, 여러분들 요거 다 계산하셔야 돼요. 요거 다 계산하고 양변을 뭘로 나눠요? 5로 한번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x 하고 요 소수가 뭐가 되냐면 0.0304가 돼요. 이 소수값이 다 계산하면. 알겠니 얘들아? 거두 이해됐음? 요 소수들 다 계산하면. 알겠니 얘들아? 이 그리고 나서 문제 봐봐. 자, 서연아 0.0304가 문제에 뭐라고 써있게? 로그 1.074. 맞아요. 자, 얘가 로그 0. 뭐라고요? 1.073이라고 돼 있죠.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둘이 같게 되는 x값을 찾으면 돼요. 그때 x값이 뭐야? 7.3이라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몇 퍼센트? 7.3%가 답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식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식을 세워서 로그를 씌워서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상용 로그 값들이 좀 복잡하게 나왔죠. 원래 이제 문제마다 달라요. 어떤 실생활 문제는요 로그 2를 0.30이라고 하자. 좀 더 간단하게. 어떤 문제는 뭐 로그 3을 뭐 0.48이라고 하자. 아니면 0.5라고 하자. 여러분들 뭐 이제 계산하기 쉽게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처럼 로그 2가 0.3010이야.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죠 얘들아. 수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소수점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힘들 거예요. 할 수 있죠? 소수 계산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딸이 지금 소수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알겠니 얘들아? 네. 자, 이거 지워도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임자는 거 힘든 거 알아요. 에어컨 누가 껐니 지금 봤는데? 이걸 에어컨을 끈 사람이 만약에 최유빈 씨라면 우리를 죽이겠다는 뜻이겠죠? 말이 되니? 지금 이 상황에 에어컨을 껐다고? 다 껐네. 와, 로비도 이 상황에 2층에 있는 모든 에어컨을 다 끄고 올라갔다고? 야, 이 정도면 에어컨 그걸 런한 거 아니냐? 나한테 혼날까봐? 와, 분명히 나 여기 들을 때 이 문제 풀기 시작할 때 에어컨이 켜져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
와 미쳤는데? 이거 괜찮아 얘들아? 지운다? 자, 그 다음에 80번. 80번도 마찬가지야. 자, 얘들아 봐봐. 80번. 자, 전력의 최대 공급량에서 최대 수요량을 뺀 이걸 예비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뭔진 모르겠는데 예비 전력이 있대요. 알겠지, 얘들아?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비 전력이요. 맑은 날에는 내일은 맑음 20% 감소. 그 다음에 흐린 날에는 20% 증가. 그냥 결국엔 요 얘기잖아요. 맞니 얘들아? 자, 8월 1일에서 8월 18일이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저 이거 이상하게 좀 계산하는 사람인데 현주야! 8월 1일에서 8월 18일까지 며칠이 지났어요? 17일이요. 와, 고마워요. 이거 18일이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있었어요. 본인은 아실 거예요. 건웅씨. 그죠? 네. 8월 1일에서 얘들아 8월 18일이 되면 17일이 지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18일이 지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자, 맑은 날이 며칠이냐? 맑은 날이 17일 중에 X일이라고 한다면 흐린 날은 17-X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총 17일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러분이 식을 세울 거예요. 8월 1일에 8월 1일 예비 전력을 A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나서 8월 18일이 되었을 때 예비 전력은 자, 1 플러스 100분의 마이너스로 할게요. 20%가 감소한 게 X1.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1 플러스 100분의 20% 증가한 게 17-X1.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맞아요? 이게 8월 1일과 예비 전력량이 같았대요. 그대로라고요. 처음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대, 얘들아. 그러니까 20%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늘렸다, 줄였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왔다 갔다 하다가 8월 18일이 됐는데 그대로가 딱 됐다고, 얘들아. 이 말 이해됐어요? 이해된 거 맞아? 네. 오. 자, 그럼 양변을 A로 약분하자. 슉, 슉. 1이에요. 여기까지 되니?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뭐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이걸 계산해서 x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연이 요거 계산하기 쉬워요? 쉽지 않죠. 많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애를 조금 사용 한번 해보자고, 얘들아. 오케이? 조금 써보자고요. 자, 조금만 정리해서 써볼게요. 얘들아, 1 빼기 100분의 10이 뭐예요? 100분의 80. 0.8 맞아요? 네. 0.8이라고 쓰면 여러분들 부담스러우니까 10분의 8이라고 쓸게요. 요렇게요. 맞아요? 자, 1 플러스 100분의 20 뭐예요? 1.2요. 1.2 맞아요? 네. 1.2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쓰는 거 좀 불편하니까 10분의 12라고 좀 써볼까요? 괜찮을까, 얘들아? 네. 자, 얘가 17-x제곱이에요. 이렇게 해서 1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 똑같이 뭘 달아요? 상형 로그를 쑥 달아줘요. 왜? 계산이 어려우니까 상용 로그를 이용해보자고요. 됐니, 얘들아? 괜찮아? 자, 요거 이제 요 좌변을 좀 잘 정리해야 되거든. 자, 요 왼쪽에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좌변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자, 로그 뭐예요? 10분의 8 x제곱 더하기 로그 10분의 12 17-x제곱은 로그 1 0이에요.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자, 조금 더 x 앞으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17-x 요 앞으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맞아요? 자, 천천히 간다. x 가로 열고. 자, 로그 10분의 8은 얘들아 8 나누기 10이죠? 8 나누기 10.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 로그 2 마이너스 1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x.
자, 요놈 새끼는 자, 로그 10분의 12죠. 로그 10분의 12는 12 나누기 10이죠. 맞죠? 조금 어렵겠지만 12가 뭐냐? 2의 제곱 로그 2 로그 2 그 다음에 곱하기 3 빼기 1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이걸 다 계산한 게 0이에요.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로그 2가 0.3이라고 돼 있죠 얘들아. 자 보자. 0.3의 3배하면 뭐예요? 0.9 빼기 1하면 마이너스 0.1x가 돼요. 맞습니까? 네. 자 더하기. 자 요것도 볼게요. 자 0.3의 2배하면 뭐예요? 0.6이죠. 로그 3은 0.47이에요. 0.47 맞아요 얘들아? 자 둘이 더하면 1.07이죠. 1.07에서 1 빼면 뭐야? 0.07 그러니까 0.07 곱하기 17 마이너스 x가 돼요. 이게 0이에요. 요거 뭐예요? 1차 방정식이죠. 네,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 이 1차 방정식을 풀어서 x만 구해주시면 네,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을 알려줄까요? 딱 보면 답 나오지 않아요? 딱 느낌 오지 않아? 딱 봐봐 재민이 좋아하는 숫자 저 10이요. 뭐라고? 10 10? 이렇게 몇이네. 자 호날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호날두 좋아요? 그럼 답 몇 번? 7. 와 기가 막히죠. 메시가 졌어요 지금. 답 7이에요 계산하면.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며칠? 7일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얘들아? 네. 네. 로그를 이용한 식 만드는 거 어려워요. 맞죠? 식을 만들었는데 그걸 계산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계산이 어려우니까 로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거의 없는 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니 얘들아? 네. 좋아요.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조금만 더 지수함수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 최소까지 얘기를 좀 했었어요. 맞아요? 네. 선생님 기억으로 야 너네 너무 며칠 조졌다. 아이고. 야 누군지 참 운이 좋네요. 나만 이러네? 수학 못하겠다. 조용히 해라. 야 9페이지 10페이지 봐봐. 혹시 이렇게 된 사람? 9페이지 10페이지 나처럼 된 사람? 나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야 9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된 사람? 수학 못하겠다. 없어? 나만 이래? 네. 못 나오는데? 10페이지도 이 사람 이렇게 됐어. 90페이지 빼고 하죠. 안 돼. 미쳤네 이거. 2번. 신을 계시. 야 재밌네. 좋아요 뭐. 자 여러분들 우리 지수 부등식에서 4페이지까지 얘기 조금 했었죠. 맞니? 자 그럼 그 뒤에 5페이지부터 해서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유형들 얘기 조금 하고 시간 되는 대로 로그 함수까지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뭐를 봐야 되냐면요. 자 너무 쉬운데. 네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 5페이지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요 얘기를 좀 우리가 하고 넘어갈 건데, 자 우리 애기들 다시 한번 앞에 보자. 자 우리 애기들 평행이동은 다들 잘하죠? 맞죠? 자 대칭이동 할 줄 안다 손? 대칭이동 할 줄 안다 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렇게 도화지가 이렇게 있는데 반으로 싹 접어놓고 한쪽에다 물감 막 짜서 접었다 펴서 데칼코마니라는 거 안 해봤어요? 봤어요. 유치원 안 다녔구나. 야 풀꽃 향기 손 들어봐. 풀꽃 향기 어딨어? 풀꽃 향기 안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왜요? 풀꽃 향기 봤잖아. 글로벌 손 들어봐. 글로벌 없어? 명문 유치원. 뭐 또 명문이야. 자식들아
대칭 이동 안 해봤어요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기억하세요. 대칭 이동은 좀 알아야 되니까. 알았지 얘들아? 자, 우리 대칭 이동은 기본 총 몇 가지? 첫 번째 x축 대칭, 두 번째 y축 대칭, 그다음에 세 번째 원점 대칭. 요 세 개가 기본 세팅 값이고요. 디폴트 값이 요 세 개야. 거기다가 네 번째 y는 x라는 직선 대칭, 그리고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대칭까지 해서 총 5가지를 보통 외워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알겠죠? 자, 기억합시다. y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자 하나씩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들 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점까지 같이 갖다 놓고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우리 건웅이 좋아하는 숫자 2개만 얘기해 볼까요? 저 1,1이요. 좋아요. 요즘에 2,3이 있어요. 이렇게 A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2, 3이 있어요. 자, 하나씩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얘들아. 자, 요 2,3이라고 하는 점을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요 X축을 가지고 이렇게 접었다 펼치는 거죠. 맞니? 네.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요, 얘들아, 얘가 쑥 이렇게 내려가겠죠. 어때요? X축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만큼 내려갈 거예요.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내려갈 거야. 맞아요? 맞아, 얘들아? 네. 자, 그럼 요 옮긴 점의 좌표는 룰이야. 몇 컴마 몇일까요? 컴마 마이너스 3. 천재인데요. 2,-3이에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맞아,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요 점을 Y축, 이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Y축을 접는 선으로 접었다 펼쳐보자고, 얘들아. 오케이? 자, 접었다 펼쳐주시면 요렇게 똑같이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 점을 A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면 룰이야. 요즘의 좌표는 뭘까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3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기억하면 좋아요. 어떻게 찬이야? X축 대칭은 X좌표는 그대로 Y좌표에 뭐가 바뀌었어요? 부호가 바뀌었어요. Y축 대칭은 Y는 그대로 X는 부호가 뭐 했어요? 바뀌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자, 이 기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아나, 그죠?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X축 대칭은 X가 기준이야. X는 그대로. 자, 경원이 체육 시간에 기준? 체육 시간 안 해봤어요? 유경원 기준? 기준! 이렇게 하잖아요, 경원아. 안 해요? 체육 안 해봤구나. 양팔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럼 우리 경원이 어떻게 해요? 막 계속 혼자 왔다 갔다 해요? 아니죠. 가만히 있잖아요. 네, 기준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X축 대칭, X라는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함수도 똑같아요. 첫 번째, 얘를 X축 대칭을 시켜버리면 함수에 X랑 Y가 존재하죠. X는 그대로 두고 Y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요렇게요. 이게 X축 대칭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수 이렇게 쓰는 거 조금 보기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많이 써요? Y는 마이너스 fx라고 많이 씁니다. 요렇게가 X축 대칭.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를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자, Y는 그대로 X의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Y는 F 마이너스 X가 돼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뀝니다. 이게 Y축 대칭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민서야. 그럼 원점 대칭은 뭘까요? 네? 원점 대칭. 원점으로 대칭. 맞아요. 원점 대칭 어떻게? 자, 여러분들 원점 대칭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요 A라고 하는 점을요. 잘 들어요. 자, X축 대칭 시켰죠.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을 시켜요. 그럼 여기가 마이, 마3으로 바뀌는데, 맞죠? 얘들아, 요 놈이. 자, 얘네 둘은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원점 대칭을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이라고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원점 대칭을 시키시면 x에도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렇게. 알겠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는 거 좀 꼴보기 싫을 수 있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어떻게?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에요. 둘 다 마이너스. x에도 마이너스 붙이고 y에도 마이너스 붙여요. 이해했나요? 유빈이 오케이? 재민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x라는 직선 대칭이야. 와, 이 얘기는 좀 익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함수 얘기하면서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라고 했었죠. 자, 역함수 어떻게 구했어요? x랑 y를 바꿔. 맞아? 네. y는 x 대칭, x랑 y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알겠니?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다 안 쓸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대칭은 얘네 둘이 합친 거예요. x, y 바꾼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대칭 이동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요거 얘기하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요 밑이 3이면 다 됩니다. 밑이 3이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y는 9의 x제곱이며 y는 자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2x제곱 밑이 3이니까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네, 안 돼요. 요 x의 개수가 이렇게 절대값이 다르면 안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네. 오케이? 얘는 밑을 뭘로 봐야 돼요? 9로 봐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하여 겹칠 수 있다라는 건 그래프가요. 쉽게 얘기해서 2차 함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폭이 같아야 되거든요. 폭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증가함수라면요. 이 증가하는 이 곡선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맞죠? 밑이 3일 때랑 밑이 9일 때는 비율 자체가 워낙 차이가 커요. 밑이 3일 때 봐봐. 우리가 여기가 1,3이라고 하면 1이죠. 밑이 9일 때는 1,9 해서 0,0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얘네 둘이 이제 우리가 공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알겠죠? 요 휘어진 정도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옮겨도 겹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x의 거듭 제곱 요 밑이 3인 걸 찾아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얘기거든요. 중학교 때 자, y는 2x제곱이랑 y는 4x제곱이에요. 자, 얘네 둘이 폭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폭이 다르니까. 맞니 얘들아? 그래서 요런 기분을 좀 생각해서 선생님 y는 3 곱하기 3의 x제곱은요. 여러분들 지수법칙 사용하시면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뭐야? 평행이동 시킨 거 맞네? 라고 할 수 있죠. 맞지 얘들아? 그런데 y는 4 곱하기 3의 x제곱이면 선생님 얘는 정리가 안 되는데요? 얘는 그럼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얘도 가능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3을 k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분명히 뭐 할 거다? 존재할 거다. 그래서 이 4를 3의 k제곱꼴로 나타내면 y는 3의 x 플러스 k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어도 네, 평행 이동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니 얘들아? 네. 오케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지 얘들아? 3의 거듭 제곱만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5가 곱해져 있든 6이 곱해져 있든 10이 곱해져 있든 간에. 알겠죠? 3의 거듭 제곱을 통해서 우리는 10, 3의 거듭 제곱을 통해서 5 이런 수들을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수가 뭔지 명확하게 모를 뿐이에요 얘들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수법칙으로 정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좀 당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에 대한 걸 잘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니 얘들아? 네. 자, 그 다음에 자 조금 넘어가서 여기 더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어려운 건 아니니까 6번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11번을 가지고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자, 그래프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얘가 여기가 A, 여기가 E. 자, 요쯤에 B, 요쯤에 4. 자, 그 다음에 요쯤에 C.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여기가 6, 5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y는 10의 x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얘들아? 맞아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a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야, 10의 a제곱은 2구나. 맞습니까? 맞죠, 얘들아? 네. 자, 그 다음에 10의 b제곱은 뭐다? 4. 맞나요? 자, 그 다음에 10의 c제곱은 5예요. c 대입하면 5, b 대입하면 4.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뭘 구하는 거냐? 4a 마이너스 b 더하기 2c를 만들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서연아, 요 a, b, c라고 하는 문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수. 맞아요. 지수에 있어요. 우리 지수 갖고 하는 거예요. 맞지 얘들아? 지수에 있어. 자, 4a를 만들려면 얘에다가 4를 곱하는 게 아니고 4제곱. 맞아요. 4제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10의 4a제곱은 16이 되어야 해요. 4제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b제곱은 그대로 b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죠.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2c는 요 양변에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곱을 해주시면 10의 2c제곱은 뭐야 얘들아? 25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4a, b, 2c. 자, 4a에서 b 빼려면 곱해요, 나눠요? 나눠요. 나눠요. 자, 그러면 14a제곱 빼기 b. 그 다음에 2c는 더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곱해야죠. 곱해주시면 플러스 2c. 자, 16 나누기 4 곱하기 25. 계산하면 몇이에요? 100이요. 100이죠. 100은 1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지수값은 2가 될 겁니다. 괜찮아? 그래프를 조금 그래프를 많이 이용하진 않았어요, 얘들아. 그냥 그래프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지수, 파트 계산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했나요, 얘들아? 네. 네, 좋습니다. 지울게요, 얘들아. 지운다이? 네. 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얘들아 뭐가 나왔어요?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비교라고 나왔죠, 얘들아. 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대소비교는 이거 얘기입니다, 얘들아. 증가함수, 감소함수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밑이 증가하는 밑이라면 지수가 뭐 할수록? 클수록 더 큰 거. 맞아요, 얘들아? 네. 밑이 감소하는 밑이라면 지수가 클수록 더 작은 수입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지수 함수에서 얘기하는 대소비교는 증가하는 밑이냐 감소하는 밑이냐를 따져보자입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네. 자, 여러분들 13번 문제를 보시면,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A라고 하는 애는 5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이에요.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5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맞니 얘들아? 네. 여러분들 5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제 건드리면 뭐지? 계산하면 뭐예요? 맞아요. 분기가 5예요. 5에 그냥 1제곱이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C. C는 세제곱근 25인데 25는 5의 제곱이자 5의 몇 제곱? 3분의 2. 맞아요. 5의 3분의 2제곱이다 이거야. 그럼 지금 밑이 다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 지수끼리 비교를 좀 해줄 건데 자, 밑이 몇이야 현성아? 5야. 그럼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란 말이야 얘들아.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클수록 더 큰 수예요. 그럼 지수가 제일 큰 게 뭐죠? 2분의 3인가요?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B 그리고 가장 작은 게 C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얘들아. 알겠니? 증가함수의 밑이냐 감소함수의 밑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수끼리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얘들아 저 앞에 잠깐 볼까요? 자 일단 확인을 좀 해봐요. A가 뭐예요? 1보다 커요? 증가함수란 말이야. 맞지? 증가함수야. 그럼 지수가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클수록 큰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그럼 지수만 좀 놓고 할까? 1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야, 이 중에 뭐가 제일 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얘는 1이고요. 자, 얘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막 하트 브레이크 이런 거 배웠잖아요. 분수 하트 쪼개기 이렇게 쪼개는 거. 그럼 뭐예요? 1 플러스 n분의 1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되니? 맞아? 네. 진짜? 요거 헷갈리시는 친구들은 여기 1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한번 쪼개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 n이 자연수라 그랬죠? 네. 민서야, 셋 중에 제일 작은 게 뭐게? 셋 중에 제일 작은 게 뭐게? 와, 정답. 잘하네요. 이 중에 아니에요. 얘가 제일 작아요. 맞죠? 자, n이 자연수예요. 2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얘는 계속 1이잖아. 얘가 제일 작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얘네 둘이 비교할 건데 얘랑 얘를 비교할 건데 설마 이걸 못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뭐예요? 작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커요.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던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C고 그 다음이 A 이 순서로 갈 거라고요 얘들아. 알겠니? 네.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크기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역함수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역함수 수업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역함수 관련 문제는 역함수를 안 구할수록 효율이 좋아집니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을수록 효율이 좋아져요. 선생님이 유일하게 역함수를 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에서 나오는 유리함수 하나입니다. 이 유리함수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할 때도 여러분들 미분과 적분도 역함수 관련 문제들이 나오는데 미적분에서도 역함수를 안 구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니? 역함수의 미분법 뭐 이런 것도 막 배워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전부 다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좋은데 그 성질이 뭐냐? x랑 y가 뭐 한 거다 얘들아? 바뀐 거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함수 fx가 있어요. 얘가 a, b를 지나면 요놈의 역함수 f 인버스 x는 b, a를 지날 거다라는 요 사실. 알겠니 얘들아? 둘이 지나는 점에 x좌표, y좌표가 바뀌어 있다라는 이 사실만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16번을 보시면 자, 지수함수 fx는 2의 x제곱이죠. 맞니 얘들아? 자, 요놈의 자, 쉽게 얘기해서 그냥 y는 이라고 쓸게요 얘들아. y는 2의 x제곱이 있어요. 맞니 얘들아? 그리고 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gx래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G4 그 다음 뭐예요? G 2분의 1을 구해서 더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봅시다. G4가 뭔지 몰라. G 2분의 1이 뭔지 모르죠. 이렇게 가져와 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걸 좌표로 나타내면 4,a죠. 맞니 얘들아? 요걸 좌표로 나타내면 뭐예요? 2분의 1, b죠. 이게 역함수에서 지나가는 점 두 개란 말이야. 맞니 얘들아? 네. 이걸 원래 함수로 가져오면 x, y가 바뀌니까 뭐예요? a, 4, b, 2분의 1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맞아? 네. 자, a, 4 대입해봐요. 2에 a 제곱은 4래요. 자, 그럼 서연아 a가 뭘까요? 2요. 맞아요. 여기가 2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에 b 제곱이 2분의 1이래요. 그럼 서연아 b는 뭘까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에요. 둘이 더해요. 답이 1이죠. 여러분들 뭐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성질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은 지금 천천히 하나씩 다 썼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충분히 암산으로도 계산이 되죠. 그래서 역함수를 안 구하는 게 더 좋아요. 알겠니 얘들아? 내 말 이해했죠?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함수 공통수학 2를 하면서 배우더라도 기억하세요. 역함수를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역함수를 구하면요, 꾸역꾸역 문제는 언제든지 풀려요. 언제든지 풀릴 수 있어. 그런데 효율적으로 풀리진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진짜 구해야 된다라고 느꼈을 땐 언제냐면 씨발 답도 없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알겠지 얘들아? 대부분의 문제는 성질에서 다 끝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머리를 한번 써볼까요? 얘들아? 머리를 쓰자고 하면 좀 그런가요? 머리를 한번 써볼까요? 자, 어떤 머리를 써보냐? 17번 한번 풀어볼래요? 자, 우리 아까 우리 얘들아 이런 얘기 했었잖아. 요걸 조금 했던 말이 조금 너무 짧게 설명하고 짧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황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건웅이가 fx예요. 건웅이 여자친구가 f의 함수 인버스 x예요. 얘네 둘이 만나는데 동환이가 이렇게 따라와서 같이 만나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아요? 많이 얘들아? 네. 자, 그럼 우리 그럼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얘네 셋이 항상 같이 만나죠. 맞아요? 어디에서 같이 만나요? 1이랑 2. y는 x에서요. 맞지 얘들아? 그러면 교점의 x좌표랑 y좌표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분의 1과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뭐예요? 2분의 1, 2분의 1. 오케이? 그 다음 몇 컴마 몇? 1,1이라고요. 뭐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이 나오고요.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고 얘들아. 교점의 x좌표랑 y좌표는 항상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얘가요 1,1이랑 2분의 1, 2분의 1을 지나요. 왜? 동안이 새끼 때문에 그렇게 y는 x 위에서 만난단 말이야 항상. 알겠죠 얘들아? 교점의 x좌표, y좌표는 항상 같을 거야. y는 x니까. 이해했어? 했죠? 했죠? 그럼 이 1,1이랑 2분의 1, 2분의 1을 얘가 지나가는 점이잖아요. 교점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줘요. 1,1 대입해볼까요? 뭐 이렇게 되나요? 난 얘들아, 자 2분의 1,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은 뭐예요? a에 1 플러스 k가요? 맞니 얘들아? 네. 맞아요? 많이 안 어려워요. 그냥 위에서 아래 거 나눠봐요. 자, 룰리 1 나누기 2분의 1은 뭐하게? 이렇게까지 고민할 건 아니에요. 이해요. 자, 2. 자, 그럼 얘들아 지수끼리 빼죠? 지수끼리 빼면 뭐예요? A. 오, A가 2! 기가 막히네. 그럼 A에다 2 집어넣어봐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요. 여기다 2 집어넣어볼까요? 2. 맞아요? 자, 2의 몇 제곱이 1이에요? 0. 그럼 K는 뭐야? 마이. 와, 기가 막히다. 그럼 A랑 K 곱하면 맞아. 태연이 맞았어? 맞죠. 야, 여러분들 쉬었다 합시다. 야,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얘가 x는 p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p에서 최소값 q를 갖습니다. 자, 그럼 요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치환 형태라고 좀 착각할 수도 있긴 한데, 자, 산술기하를 좀 쓸 건데요. 여러분 산술기하가 뭔지 혹시 기억해요? 좀 잠깐 얘기했었는데 산술기하 어떻게 쓴다 그랬죠?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이렇게 쓸 거예요. 원래 이제 산술기하 식은 이렇게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인데,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건 이렇게 양변에 2 곱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해서 이렇게 쓸 겁니다.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한번 본 적은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볼 건데, 이 산술기하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 식에서 a와 b의 곱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이 둘이 곱한 게 만약에 4야, 맞지? 만약에 4야, 그럼 a 더하기 b는 2 루트 4가 되죠. 그러면 둘이 계산한 것이야 그냥 4야, 맞니? 그럼 a 더하기 b는 4 이상입니다 라고 해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4예요. 이런 식으로 곱을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혹은 곱의 값이 일정하면 둘이 더한 거에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알겠니?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둘이 더한 합을 알고 있으면, 합이 몇인지 알고 있다면 이걸 정리해서 둘이 곱한 거에 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다가 산술기하입니다. 알겠니 얘들아? 이 산술기하를 좀 사용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봐봐요. 자, 우리는 a와 b를 가지고 쓰는데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요. 존나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식 전체, 우변이죠? 우변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선생님이 밑줄 친 2개만 최소면 돼요. 맞잖아 얘들아? 어차피 플러스 2를 해줄 거란 말이야. 자, 이 부분이 최소가 되면 전체도 최소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얘를 A, 얘를 B라고 생각하면 이게 A 플러스 B죠. 맞아요 얘들아? 네. 자, 쓰면 한번 해볼게요. 3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X제곱. 둘이 더한 건 항상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건우가 둘이 뭐 한 거? 곱한 거.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애기들 경원아 이거 둘이 곱하면 뭐게? 너 남어 오늘 남어. 아니고 남어. 야, 이건 남아야 돼. 어떻게 3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 x제곱을 x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선생님 상처예요. 정말 상처예요. 아, 4분 더하기. 너 남어. 너 진짜 남아야 돼. 진짜 남아야 돼. 야, 3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이 뭐야? 1이죠. 경우는 둘이 역수잖아. 약분해서 1이에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2 루트 1이니까 2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최소값이 뭐다? 2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최소값이 2잖아. 여기 동그라미 친 거에다 뒤에 플러스 2까지 있죠? 그러니까 전체 최소값은 뭐예요? 4예요. 맞아요. 최소값은 4인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라는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딱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x가 몇일 때라고 그랬죠? 맞죠? x가 몇일 때의 최소값을 갖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우리 산술기하가 성립할 조건, 등호가 성립할 조건 뭐냐? 얘네 둘이 더한 게 2입니다라고 했죠? 맞지 얘들아? 2라고 한 건 둘이 같다라고 한 거잖아. 맞죠? 얘가 2보다 큰 게 아니라 딱 2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최소값 2가 됐다는 건 등호,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뜻인데,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알아야 돼요. 이 둘이 같을 조건, 좌변과 우변이 같을 조건이야 얘들아.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여러분들 산술기하에서 얘네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얘랑 얘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둘이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 풀어요?
그거 방정식 풀면 능지처차. 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자, 서연아. 둘이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은 걸 더해서 뭐가 됐어요? 2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3의 x제곱이 1이잖아요. 그럼 x가 몇이야? 0. 맞아요. 그래서 x가 0, 1대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방정식 푸는 능지처차만 만들면 안 돼요. 혹시 기록센 반 친구들 나중에 기록센 수업 듣다가 산술기가 나왔는데 방정식 풀고 있으면 기록센한테 쪽팔리잖아요. 절대 풀지 말라고요. 알았죠? 방정식 푸는 거 아니고 똑같은 걸 더해서 2가 됐어요. 값 보고 찾는 거야. 똑같은 걸 더해서 1 더하기 1이구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찾으시면 돼요. 알겠니?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술기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 얘들아? 네. 좋아요.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알겠지? 네. 진짜야? 농담 아니고 진짜야? 그거 기억해줘? 네. 산술기하 되게 중요한 거야.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산술기하 뭐 공수투에서 잠깐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요, 뭐 미적분이든 어디든 간에 한 번씩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요. 산술기하 이용하는 것들 툭툭 튀어나오니까 꾸준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이제 지수 방정식 부등식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볼 건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방정식과 부등식을 볼 건데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풀었던 걸 좀 생략하고 우리가 조금 잘 기억할 수 있는, 알겠니 얘들아? 한번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는 이런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부등식 방정식을 한번 볼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도 10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던 겁니다. 뭐예요? 자, 10페이지에 31, 32, 33번은요 밑을 맞춘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였어요. 오케이? 밑을 똑같이 통일하자. 알겠니 얘들아? 네. 자, 우리가 편하게 항이 두 개일 때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34, 35, 36은 뭐예요? 치환이에요. 치환에서 2차 방정식구를 만들어줘요. 요건 선생님이 항이 3개일 때 사용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곁들였었어요. 맞니 얘들아?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그 다음 장에 있는 37, 38, 39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밑도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지수도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 이거야.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땐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이해되니 얘들아? 자, 첫 번째, 자 37번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얘들아. 37번을 보시면 x 6제곱분의 x의 x제곱 맞아요 얘들아? 이거는 x의 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까지 됐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현성아, 우리 현성이 이 좌변 지수 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죠? 가능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쪽에다 그냥 쓸게요. 아래쪽에다 쓰면 잘 안 보이니까 뒤에. 자, x의 좌변은 x 마이너스 6제곱의 얘들아 나눗셈이니까 맞지? 자, 우변은요 x의 x제곱 마이너스 4x고요. 여러분들 문제에 항상 단수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x는 0보다 뭐하다고 돼 있어요? 크다고 돼 있죠. 맞지? 자, 그럼 우리가 요거는 문제를 2번 살펴보셔야 돼요. 몇 번? 2번. 오케이? 2번. 뭘 보냐? 지수 한 번, 밑 한 번.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밑이 x 똑같죠? 맞니?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돼요. 첫 번째.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같으면 돼요. 밑이 지금 x를 둘이 똑같잖아. 이해했죠? 네. 자, 이거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한번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플러스 6은 0이니까 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 요렇게요. 맞습니까? 미쳤다. 3이죠. 요런 실수 그냥 애교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 x는 뭐예요 얘들아? 2 또는 3이에요. 자, 단수 조건 체크 한번 하세요. 양수 맞죠? 맞니 얘들아? 괜찮아? 자, 두 번째 밑을 볼 건데 무슨 말이냐? 자, 민서야, 요 x-6이랑 x제곱 마이너스 4x랑 지금 딱 우리 민서 눈으로 딱 봤을 때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 지수가 다르대요. 지수가 달라. 지수가 다 달라도 밑이 몇이면 항상 값이 똑같죠? 네. 그렇지. 그래서 밑 x가 1이면 돼요. 이렇게 볼 거예요. 지수가 계속 달라도 밑이 1이면 1의 100제곱, 1000제곱 뭐든 간에 항상 1이죠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밑 x가 1이 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린 지수 보고 한번 풀고 밑 보고 한번 푸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리고 확실히 답 쓰고 나서 얘들아 꼭 확인하세요. 양수인지 아닌지. 양수가 아닌 애가 나오면 걸러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요게 우리가 이야기한 방정식의 또 다른 하나의 패턴이에요.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들어갔다. 괜찮아 얘들아?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몇 번? 그 밑에 바로 38번 있잖아 얘들아. 그지? 딱 좋다. 38번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앞에 보자. 야, 이거는 똥푸스기야. 자, 이거. 자, 일단 맞아. 얘가 1이 돼야 되죠. 앞에 보자 얘들아. 1이 돼야 되니까. 자, 지수가 뭐가 되면 돼요? 지수가 뭐야? 0이면 돼서 첫 번째 x는 2입니다. 이렇게 되죠. 맞니 얘들아?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밑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몇이면 돼요? 1이면 돼요. 밑이 1이면 되죠. 자, 이거 이항하면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고요. 자, 이걸 만족하는 x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방정식을 풀으라는 게 아니고 근거계수격에 쓰시면 돼요.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몇이에요? 5. 그리고 여기서 2 나왔으니까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답이 7이 나오는데 안 된다고요. 맞았잖아요. 얘가 안 되죠. 왜 안 되냐? 여러분들 이 밑에다가 x에다 2를 대입하면 밑이 음수가 돼요. 문제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양수여야 해 라고 써놨어요 얘들아. 알겠니? 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x에다 2 대입하시면 음수가 나와요. 뒤진다 너. 네. 7이라고 쓴 거 내가 봤다고 갑자기 아니, 답답하지 근데 마라. 풀었잖아요. 자, 됐죠 얘들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수학에서 단이라고 써있는 단수 조건은 문제를 시작할 때 보든 알겠니 얘들아? 답을 쓸 때 보든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꼭 체크하셔야 돼요. 문제 건성으로 읽지 말고 네. 방금 건우처럼 돼요. 맞았어요, 쌤. 야! 사기치지 마. 근데 쌤 풀어주시기 전에 붙였잖아요. 틀리고 고쳤잖아요. 네? 틀렸잖아요. 정말. 애매하니까 가위바위보 하죠. 뭘 애매하니까 가위바위보야. 야! 지금 끝나면 내가 보내줄 것 같아? 네. 안 보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40번, 41번, 42번 하면서 쭉 나오는 것 중에 자, 기억합시다. 40번 문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자, 얘기들아 40번 문제는 무엇을 얘기하냐? 연립방정식이죠. 맞니? 자, 지수 방정식 특히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로그 방정식인데 이 연립방정식 형태가 많이 나와요 얘들아. 연립방정식 문제는 치환하시면 됩니다. 치환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40번 문제를 보시면 3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y제곱은 6. 자, 2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제곱은 0이다. 이렇게 연립이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 상태에서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2라는 게 결국엔 4로 나눴다. 2의 제곱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계수가 생겼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y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 마이너스 1은 뭐예요? 3으로 한번 나눈 거죠 얘들아. 그래서 이 부분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계수가 앞에 이렇게 생겨요. 이 정도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얘들아 2의 x제곱 3의 y제곱 2의 x제곱 3의 y제곱을 치환하시면 그냥 연립일차 방정식처럼 돼버려요. 자, 2의 x제곱을 라지 x 3의 y제곱을 라지 y 이렇게 치환하시면 자,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3x 마이너스 2y는 6.
그 다음에 밑에 거 4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y는 0 해서 연립1차 방정식 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은 치환을 이용하시면 형태 보기도 좀 쉽고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오케이? 네. 알았지 얘들아? 요거 풀어서 이제 x, y 맞춰서 요 지수 x, y 찾아주시면 돼요. 괜찮아? 네. 이해하셨죠 다들? 자, 그 다음에 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활용이요. 또 활용 나왔네. 우와. 네. 활용은 지수에서 나온 활용이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얘들아, 식이 주어지거나 식을 세우거나 식을 세우는 건 똑같아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거나 이야기입니다. 알겠니 얘들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풀고 정 모르겠으면 이건 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주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실생활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어떤 실생활이 나올지는 몰라요. 가장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을 여러 개 다른 문제집도 막 풀고 하다 보면요 자주 나오는 실생활들이 있어요. 별의 밝기 과학 시간에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지진파 이것도 과학 얘기네요. 그 다음에 빛을 차단하는 얘기 이것도 과학이네요. 무슨 수학 사회 얘기는 하나도 없어. 괜찮아요. 선생님 사회 싫어하니까. 과학 이제 얘기들까지 하는 방사선, 동위 원소, 반감기. 뭔 개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사선 얘기들. 그래서 막 실생활 문제가 다양한데 자주 나오는 것들이 계속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최대한 많이 보시고 식을 세워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알았죠? 네. 건우아? 네. 그래요. 자, 그럼 건우아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지수. 부등식이 나오죠. 부등식. 맞아요, 얘들아? 네. 맞아요. 지수 부등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수 부등식도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건데 13페이지는 지난 시간 얘기예요. 자, 근데 지수 부등식은 방정식과 문제의 방식은 같은데 하나 주의하자 그랬어요, 얘들아. 뭐 주의하자 그랬죠? 뭐 주의?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미시. 자, 얘들아, 증가함수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감소함수 밑은 네, 부등호의 방향이 지수끼리 비교할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얘도 여러분들 마지막 14페이지로 가서 다루지 않았던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부등식이 방정식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알겠지? 네. 알았죠? 자, 여러분들 여기 52, 53, 54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52, 53, 54에 있는 이야기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얘도 뭐예요?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죠. 맞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방정식은요 그냥 같기 때문에 증가 감소를 구분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부등식은 이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뭐예요? 미시는 지수끼리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나눠서 풀어야 돼요. 알겠니 얘들아? 두 번 나눌 거예요.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52번. 자, 뭐냐? x 곱하기 x에 4x 플러스 3제곱 x에 x 마이너스 3제곱이래요 얘들아. x는 0보다 크다라고만 되어 있죠 얘들아. 네. 맞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증가와 감소로 나눌 거라고요. 첫 번째, 요 밑 x가요 0과 1 사이라면 오케이? 감소하죠. 맞니? 0과 1 사이라면 감소함수라면 지수끼리 부등호의 방향이 뭐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 바뀌어? 얘들아, 왜 바뀌어? 지수가 클수록 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걸 이제 풀어줄 거예요. 자, 요 밑에 거 3x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얘들아 0과 1 사이이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넌 탈락이야. 맞죠? 0과 1 사이일 때라고 조건을 달아놓고 풀었잖아. 맞지 얘들아?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이런 거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요. 자,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자, 여러분들 x가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하는 밑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수끼리 비교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이번엔 x가 y보다 크다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1보다도 커야 돼요. 그럼 해가 어떻게 되지? 1보다 크다. 그렇지. x는 1보다 크다라고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불편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두 번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얘들아? 네. 감소함수일 때 한 번, 증가함수일 때 한 번. 자, 사연이 풀었어요? 네. 현성이? 좋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얘들아. 이 문제는 두 번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치 현주야? 현주 2차 부등식 풀 줄 알죠? 못 풀면 큰일 나요 얘들아. 알았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x가 0과 1 사이라고 해봅시다. 얘들아, x가 0과 1 사이라면 감소함수죠. 자, 그래서 x-5가요. 2 플러스 7x 마이너스 x 제곱보다 작아야 돼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 밑에 있는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줄 거예요. 자,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다.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맞습니까? 자, 아래로 블록이고 두 글이 뭐예요? y과 7 0보다 작으니까 아래쪽 두 근 사이가 됩니다. 맞아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직선까지 선생님이 친절하게 그려주면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7보다는 뭐예요? 작아야 돼요. 그런데 0과 뭐 사이? 1 사이래요. 오, 그럼 이 자체가 해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괜찮죠? 자, 두 번째. x가 1보다 크면요. 얘들아 증가함수입니다. 맞니 얘들아? 네. 증가함수가 되니까 x-5라고 하는 지수가 2 플러스 x제곱 미쳤나봐. 7x 마이너스 x제곱보다 커야 돼요. 맞죠 얘들아? 똑같이 풀어줄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똑같이 인수분해가 돼서 이번엔 0보다 커야 돼요. 자, 두 근이 마일과 7을 가리는 2차 함수 0보다 크니까 이 오른쪽 쉽게 두 근 바깥쪽입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직선 한번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7보다 크다가 되죠. 그리고 x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해서 만족하는 부분 여기가 돼요. 맞니 얘들아? 자, 얘네 둘을 해로 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또는 x는 7보다 크고 이렇게 두 부분의 영역으로 해가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뭐예요? 4번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니 얘들아? 네. 네.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부등식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알겠죠? 아니요, 숨 고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몇 시인데요? 야, 시간 많이 남았네요. 로그 함수 하고 남아요. 자, 봅시다. 한숨 쉰 새끼 나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 있죠? 맞니? 이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y는 a의 x제곱을 여러분들 역함수를 구한다고 하면 x랑 y를 뭐 한다고요? 바꿔요. 그치 얘들아? 그러면 x는 a의 y제곱이 되고 우리가 함수를 y는으로 정리하죠. 이거를 y는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로그 a의 x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둘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입니다. 알겠니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지수함수 그래프부터 한번 볼게요. 앞에 봅시다. 자, y는 a의 x제곱. 자, 현성아,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현성이, 자, 이 지수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있었죠. 맞아요? 이 지수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뭐였죠? 이 기분형이 0,1을 지나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요. 여기까지 됐니? 맞죠? 자, 그러면 자 0,1이야? 그럼 서연아,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애는 0,1이 아니라 어디를 항상 지나야 돼요? 역함수니까? 1,0. 맞아요. 1,0을 항상 지나야 돼요. xy가 바뀐 거예요. 모든 점이 다 바뀐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리고 이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노란색처럼. 이해됐니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자, 건웅이 지수함수 정의역 x 어떻게 돼요? 네. 정의역 x. 모든 실수요. 그렇지. 치역 y 어떻게 돼요? 지역이요. 응. 이거 0보다 큰. 0보다 크다죠. 야, 얘들아, 이게 지수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로그 함수는 x랑 y를 바꿨다고. 이 x, y가 바뀌었다는 건 정의역과 치역도 뭐했다? 바뀌었다야.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지수 함수의 치역이었던 놈 있죠, 얘. 이 y가 x로 바뀌면서 0보다 크다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치역 y는 지수 함수의 x였던 정의역이 y로 바뀌면서 모든 실수가 된다고요. 이 말 이해됐어요, 얘들아? 둘이 바뀐다고요. 그럼 점근선도? 자, 지수함수 점근선 뭐예요? y는 0이죠. x축이었단 말이야. x, y가 바뀌었으니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x는요. 그렇지. y축이 돼요. x는 0이라고. 이런 식으로 x, y가 다 바뀌었다. 요거 생각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얘들아? 네. 괜찮아요? 역함수 관계 우리가 이용해서, 그래서 로그함수 그래프랑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보 얘기하기가 유용하니까 편하니까 아마 지수함수보다는 로그함수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 끝날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네, 좋아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자, 다음 시간 월요일이에요, 얘들아. 맞아요? 네. 토끼 네모난 자자 네모네모한다 네모난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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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인데